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예산원 시간입니다. 네,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말 정부가 지역 인구 대책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올 한 해 동안 23억 원, 전남은 378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무엇이고 또 문제점들은 없는지 사업 시행 첫 해 짚어볼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각 시군별로 대응기금 얼마씩 확보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어떤 돈이고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특히 기초지자체가 지역이 인구가 소멸되면서 없어질 위험에 처해 있던 상황이 오래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약 10조 원 정도를 10년간에 걸쳐서 지원하기로 한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으니 올해는 이제 1조 정도 앞으로 10년 동안 지원될 것 같은데요. 서울하고 세종시만 제외시켰습니다. 원칙적으로. 나머지 223개 정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가 CG가 나오네요. 근데 잘 안 보이니까 좀 화면을 좀 키워줄 수 있을까요? 전남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는 전남이 제일 많고요. 예, 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전남이 378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이 경북이고, 예. 광주는 23억이고 이제 기초단체들은 또 따로 있고요. 그렇죠? 내년에도 역시 내년에 전남에서 500억을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표 보시는 대로 전남이 최고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뭐 전남과 경북은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아무튼 전남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받는 거고요. 이게 인구 감소 지역 그리고 관심 지역으로 나눠서 지원금을 배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럼 광주와 전남은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광역자치도는 주로 이제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 인구 감소 지수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배분을 하고요. 기초지자체는 사업을 응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가지고 한 건데 광주는 광주 동구만 포함이 됐고 전남은 5개 시와 무안군만 좀 제외시키고 나머지 16개 군이 전체가 포함이 돼서 1위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저기 또 역시 CG가 나오네요. 예. 관심 지역이 있고 관심 지역은 얼마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감소 지역이 많네요, 그렇죠? 네. 전남이 대부분이 감소 지역입니다. 시 단위를 빼고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소멸 위기에 거의 뭐 굉장히 직면해 있는 농촌보다 대도시 쪽에 이렇게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책정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형평성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시에도 25%를 주고 나머지 기초를 75%를 주다 보니까 A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게 나눴습니다만 A등급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다 비공개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자치단체 3개 자치단체에서 2개를 빼면 나머지 지금 121개 자치단체가 수천만 원씩 예산을 써가면서 응모서를 만들었는데 다 탈락해버려서 예산 낭비를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초나 이쪽에서 보기에는 기준이 명확치 않고 결과가 충분히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좀 일으킨 것 같습니다. 배분 기준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건가요? 비공개가 문제인 거죠. 예. 공개해서 A등급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경쟁하라고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 계획서까지도 비공개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지자체마다 기금을 어떻게 쓸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은 했는데 이제 된 사업 계획서들만 공개가 됐고 떨어진 사업 계획서는 공개가 안 됐단 말씀인 거죠? A등급만 공개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전남 신안 같은 경우만 공개가 됐고 광역시에서는 어떤 기준이었는지가 사실은 명확치는 않죠. 무안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안에는 전남도청이 자리하고 있는데 해제면 쪽, 바닷가 쪽들은 거의 인구가 지금 없어지어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쪽은 무한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조금씩 늘어난다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걸로 봐서 해제를 제외시켜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기초단체 총 인구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남이나 뭐 지금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 특히 부산은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도 인구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광역은 또 다른 기준으로 봤거든요. 예. 그러면 선정된 지역들은 뭐 구체적으로 좀 어디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전남 쪽을 말씀을 드리면 전남은 지금 신안 같은 경우가 2년에 210억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 교육센터를 섬사리 전문센터를 만들기로 돼 있고요. 보성도 지금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각종 사업들 때문에 2년간 168억이 지원이 되고 곡성 같은 경우도 청년 체류형 거점 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168억, 뭐 장흥은 뭐 지금 재밌습니다만 강변도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이런 사업들 하는데 2년간 140억이고요. 네. 뭐 광주 동구는 충장 상상 큐브 조성 등 4개 사업 추진하는데 2년간 53억 등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런 기금의 사업 계획을 보면 정주 여건 개선한다면서 문화, 관광, 주거 분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존에 해온 것들하고 사실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남의 16개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캠핑장 건립하고 꽃길 조성, 온라인 뭐 직거래 플랫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초지자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일인데 돈을 지원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유사하고 중복 그런 사업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9개 자치단체가 제출했던 것도 있고 귀농 귀촌인 인프라 구축 사업도 5개 자치단체가 또 진행을 하고 있어서 중복 사례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야간 경관 조성 사업, 뭐 꽃길 조성 사업 이런 게 지방 소멸 대응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완점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게요. 단기 과제에 너무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사실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꺼낸 것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언론에서 계속 지역이 소멸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기금을 조성하고 사용처를 정하면서 단기간 내에 뭔가 실적이 드러나는 정책을 채택하다 보니까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 쪽으로 많이 지금 그 배분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실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저앉힐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덜 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전남이 출산율이 낮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다가 이제 학교가 없어서 혹은 뭐 교육이나 다른 문제들로 떠나는 게 문제라고 하던데 그럼 기존에 있는 인구를 지키는 어떤 대책이 없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남을 떠나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여서 자치단체가 정책을 만들 때 사실은 다양하게 융합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도 찾다 안 되니까 이제 좀 웃기는 사례입니다만 장흥 같은 경우는 교도소 주변 가족공원을 조성하는데 이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지방 소멸을 중지시키거나 늦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행 첫 해라는 걸 감안해도 조금은 실망스러운 그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자치단체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이 기획사들에게 의뢰를 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20여 개의 자치단체가 수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게 다 떨어져 버린 것도 있고 똑같은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이제 내가 시장이나 군수라면 인구 소멸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건지 좀 여쭤봤거든요. 댓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 기업의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 볼게요. 아이가 없는 가정에는 세금 폭탄을,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매월 농산물 꾸러미와 도우미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좀 문제가 되겠죠. 뒷부분은 사실은 좀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이가 없는 가정에는 세금 폭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징벌적이라는 그렇습니다. 징벌적 이 세금 폭탄을 주자라는 건데 낳기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낳을 환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낳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절박하게 표현했다라고 그냥 네. 저희가 예, 그냥 그러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감없이 시청자 의견을 보여드리고 있어서요. 다음 볼게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현재 세대의 가장 큰 고민 같습니다. 교육비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좀 유지하는 어떤 정책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시간에도 다뤘습니다만 교육 예산이 남아서 네. 기금으로 쟁일 게 아니고 저런 시청자들의 의견을 좀 따라서 좋은 정책들을 실행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용역비를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게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이제 이 소멸 대응 기금이 좀 짜임새 있게 또 실효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전남이나 광주 쪽이 성공했다고 보여지는데 첫 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겠으나 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업 계획을 좀 변동하시거나 변경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가 하라고 주민 참여 예산제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획사들에게 용역을 남발해서 또 예산 낭비가 되는 그리고 지역과 상황이 맞지 않는 소멸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지역 자치단체장의 철학이고 의지의 표현인 것인데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고 진행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귀찮은 거죠. 번거롭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성가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체장이 좀 의지만 가지면 좀 또 이렇게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실행이 될 수 있을 텐데 좀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이런 큰 액수의 기금이 따로 어떻게 특정 목적에 맞춰서 기금이 이제 배정이 됐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예산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